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과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직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업의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래형의 직업이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미래형의 직업이라는 것은 사라져갈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점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에 이어가지고 지금 기존 직업들 있죠. 네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직업이라든지 일반 직업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점점 이를 겁니다. 특히 2023년 앞으로 2년 후 정도 되면은 네네. 미국에서 지금 자율 자동차 주행 있죠.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사고도 적게 나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그러면은 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사라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사라져가는 직업 일종이지 미래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직업의 조건을 보게 되면 우선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돈을 좀 벌어야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제 아무리 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12시간씩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식당 같은 거 하면 한 12시간 근무하거든요. 예.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다가 보면은 12시간 근무 집에 와서 그저 자러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건강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하루 종일 어떤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일하기고 기쁘고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답니다. 예. 그런데 하기 싫은 직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죽기보다 싫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조건으로서는 돈과 시간과 보람 있죠. 네네. 이 세 가지 조건이 균형을 맞는 직업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강의 같은 걸 하면서 들었거든요. 예. 근데 기간이 5년 아니라 하던데 2년 정도면 많이 바뀝니까? 아니요. 2023년도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예. 전기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2025년도가 되면 현대 자동차 있죠? 현대 네네. 기아 자동차에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5년쯤 있으면은 네네. 아주 사회가 아주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거의 오토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음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없죠, 이제. 없어지면 이제는 자동차 문화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식당 문화도 변할 겁니다. 이제 차로 가면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즐기는 그런 문화로 변하거든요. 그런 문화가 변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직업과 있는 직업, 미래 직업 그런 게 분명히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요. 네네. 사라질 직업에 열을 올리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번에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요. 예. 800가지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다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직업이 없어지고 또 다른 대처 방법은 또 세웠는가요? 대체 방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저런 데는 직업이 세 종류로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분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요즘 같으면 자동차 같으면은 대리운전도 그 중에 그 중간에 끼어든 직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도 요즘 앞으로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만 대리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마다 이제 알바가
상추가 보면은 한 입 한 입이 뜻이 있죠. 네네. 한 가지 알바가 아니고 시간당 뭐 5분, 1시간에는 그 편의점에 근무하고 1시간에는 뭐 대리운전 해주고 1시간에는 뭐 과외 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누더기 직업이 성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전문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해봐야 기껏해야 100만원, 150만원 받는 것 기껏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을 뭐 8, 9시간 근무를 하는데 전문성보다도 보태가지고 다 하는 직업 있죠. 네네.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죠, 선생님. 한 달에 그래 얼마의 수입이 좋은가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마다 틀리는데 요즘 네네. 자꾸 그 새로운 그 어떤 기계가 출현하고 여러 가지 뭐 전화기만 하더라도 좋은 전화기가 있고 TV만 하더라도 좋은 것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라면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과 창업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창업이 좋은 경우도 있고 취업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네네. 자기 몸값이 아주 높은 사람들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취업이 좋을 경우가 있고요. 네네. 몸값이 없고 보통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은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창업도 아무 창업을 해가지고 망하기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 창업하기가 좋을까요? 돈을 잘 버는 지역이 좋겠죠. 돈을 잘 버는 지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창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인공지능과 로봇하고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좌뇌형이거든요. 네. 좌뇌형이라는 것은 논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 전부 데이터용이잖아요. 네네. 그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데이터가 근접하지 못하는 있죠. 감성적인 거 있죠. 네네. 운의 발상적인 그런 직업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이라든지 뭐 무슨 우리가 시를 쓴다든지 인간의 감성을 이해한다든지 좀 이런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그 기계가 조금 근접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직업 있죠. 네네. 그런 직업 쪽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을 할 경우는 그런 것이 좋고 네. 취업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점점 뭐 여러 가지 어술이라든지 하더라도 줄기세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값이 높다면은 취업이 낮고요. 네네. 몸값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창업 쪽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창업의 조건은 무엇으로 보나요? 그 창업의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는 많은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예예. 두 번째는 작은 지출이 있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고정 고객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창업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수익과 적은 지출, 고정 고객.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서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자기 집에서 고객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창업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또 심층 대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